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이후에도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할 경우 관절이 약해지고 핵심 근육들이 점차 약화되며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걷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죠. 하지만 햇빛과 영양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일흔이 넘으면 우리 몸도 단순한 반복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극과 지지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 근육이 유지되고 민첩성과 자립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만을 계속 고집하면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며 오히려 약해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운동 노화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일흔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부터 이미 시작되고 70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2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 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 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3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 자체 고무 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든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세 이후 노인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세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 3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에 안정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움직임.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일흔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세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보기. 처음엔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삽을 들고 꽃집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곧은 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넘어지는 컵을 재빨리 잡아야 할 때,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몸의 중심과 자세. 허리를 곧게 세우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어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세 이영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하게 앉고 걷는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 때 앉은 채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쓰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곧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일흔을 넘긴 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 2번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프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굳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흔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5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순의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세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 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말이죠. 사실 나이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움직임을 줄이고 익숙했던 동작을 포기하며 점점 제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80이 넘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소개할 몇 가지를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되려 세월을 거슬러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 회복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능력들이며,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잃는 순간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버겁고 장을 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80 넘은 분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8가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이라도 아직 하고 계시다면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세월을 거슬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든을 넘기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도 흐려진다고들 하죠. 마치 이런 변화가 당연한 노화의 과정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당연한 노화 중 많은 부분은 사실 예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육은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지 않으니 흐려지며 유연성은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않아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력이나 기분 삶의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움직이고 위험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용히 우리 삶을 제한시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을 좁히고 어느 순간엔 자신을 지켜주던 활동들까지 멈추게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틀을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나이 들어가며 여든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몸을 쓰고 또렷하게 사고하며 주변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행동은 모두 그런 분들이 가진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 중 몇 가지라도 아직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젊음을 되찾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신체 능력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다리 힘, 몸통 중심, 균형 감각, 그리고 전신의 협응 능력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단지 근육이 좋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 느끼는 쇠약의 조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처음엔 팔걸이를 살짝 짚고 일어나는 걸로 그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 올려야만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팔에 의존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혼자 움직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3세 이정곡. 할머니도 처음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일어나려다 본능적으로 식탁을 힘껏 밀며 일어선 자신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팔에 의지했지? 그렇게 의식하게 된 지 일주일 뒤 이정곡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일은 큰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날 문득 팔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선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단지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팔이 먼저 움직이나요? 다리가 먼저 반응하나요? 만약 아무런 도움 없이 손에 기대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자립의 힘을 잃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든 이후에도 이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닌 꼭 지켜야 할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이디,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능력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심장폐 근육 균형 에너지라는 전신의 활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보다도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걸을 수 있는지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는 건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잘 뛰고 폐가 깊게 호흡하며 다리 근육이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이병호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고 늘 활발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길에서 한참을 멈춰선 채 숨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몸의 신호를 받아들였죠. 이병호 어르신은 그날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우체통까지 천천히, 다음엔 골목길을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걸음이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지 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삶의 의욕을 드러내는 속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 급히 부르면 빠르게 걸을 수 있나요? 버스를 놓칠까 뛰어야 할 상황에서 숨이 차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입니다. 심장과 폐 근육과 의지 모두가 여전히 조율되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든 이후에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젊음의 리듬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한 발로 10초를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의 몸과 뇌는 아직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엔 장난처럼 했던 놀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지금도 당신의 몸과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균형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과 속근 내이의 평형 감각 시각, 그리고 뇌의 명확한 판단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고급 기능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미세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대, 80대가 넘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대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어떤 위기에도 회복력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주방 싱크대나 식탁 옆에 서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텨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갖추고 계신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1세 한정숙 할머니는 양치질을 하던 어느 날 자신이 세면대를 꽉 붙잡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몸이 쏠리고 한 발로 버티지 못하니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야만 안심이 되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병원에서의 진단보다도 그 조용한 자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면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한 것이죠. 처음엔 벽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는 두 손을 내려도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걷는 한 걸음 멈추는 한순간에도 느껴졌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여전히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몸과 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든이 넘어도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증명입니다. 4. 바닥에 앉았다가 도움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전체로서 건강합니다. 바닥에 앉고 다시 일어나는 일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두려워지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의 추진력 코어의 안정성 팔과 어깨의 협력 균형과 유연성, 그리고 전체적인 조정력까지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전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바닥에 앉았다가 손이나 기구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튼튼함을 넘어서 몸 전체가 아직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물건을 줍거나 앉아 쉬어야 할 때도 바닥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려움은 점점 더 몸을 고정시키고 움직임을 줄이며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3세 김영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어느 오후 증손녀가 놀자며 바닥에 보드게임을 펼쳤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었지만 바닥에 앉았다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벽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시작했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 들어올리기를 반복했으며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는 연습을 매일 해나갔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앉은 다음 두 손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건 단지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바닥을 피하고 있나요? 피하는 이유는 정말 몸이 불가능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시도하는 것 자체를 멈췄기 때문인가요? 만약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회복력과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걷는 그 순간.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평소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바구니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은 단지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팔과 어깨 등과 허리, 손에 악력과 중심을 잡는 하체까지 모든 근육과 관절이 함께 움직이며 동시에 호흡과 심장 박동도 자연스럽게 맞춰져야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히 줄어들고 특히 상체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근육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몸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진정한 자립의 힘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0세 정동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장을 한 번에 다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야지
2번 왔다 갔다 하면 손해지하며 늘 한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계단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을 방치한 건 아닐까? 그날부터 그는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탁구공 크기의 공을 쥐며 손아귀 힘을 길렀고 벽에 기대어 푸시업을 시도했으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딱 한 달 뒤 그는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장바구니를 들며 자꾸 손이 떨리거나 몸을 비틀어 지탱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무게를 안정감 있게 들고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6.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흐름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계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버거워지며 손이 저절로 난간을 찾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심장과 폐, 다리의 근력과 균형, 전반적인 지구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혈압계나 청진기가 없어도 계단은 당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동작은 몸과 중력 사이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기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2세 김정혜 할머니는 2년 전 계단에서 가볍게 미끄러진 이후 엘리베이터를 습관처럼 이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계단을 오르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딸네 집에 갔는데 그 집의 화장실은 2층에만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떨리며 결국 중간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날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계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린 내가 무서운 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하루에 3계단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난간을 꼭 잡고 그 다음엔 손을 살짝만 대고 그러다 몇 주 뒤에는 한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듯 계단을 오르는 일은 할머니에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숨이 찼던 마음도 두려웠던 몸도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히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가, 폐가 산소를 잘 나누는가, 다리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혹시 지금 계단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경사면을 올라갈 힘과 의지를 함께 갖춘 분입니다. 그 힘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정의인지도 모릅니다. 7. 어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신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리게 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누구나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는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고 멈칫하거나 어떤 이름이 목 끝까지 나올 듯 하면서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일주일 전 친구와 나눈 이야기의 맥락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뇌가 여전히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 않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억은 단지 이름이나 날짜를 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하고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 속에서 정신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정신이 흐릿해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또렷하게 읽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4세 박성철 어르신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일 옛 주소 60년 전 학창시절 친구의 이름까지 또렷이 기억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궁금해해요. 책도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몰랐던 걸 배우는 걸 즐깁니다. 박 어르신은 뇌를 따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고 연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기억력도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수수께끼를 풀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도 최근의 이름이나 사건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존력이며 당신이 여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조용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세포는 스스로를 복구하며 면역력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렇기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의 느낌은 그날 하루의 건강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변해갑니다.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80이 넘은 지금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맑고 몸이 안정돼 있으며 오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단지 좋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아직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6세 김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자꾸 머리가 무겁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중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저녁 이후엔 텔레비전을 끄고 아침엔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것. 그렇게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2주 만에 그녀의 수면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고 함께 바뀐 건 기억력, 기분,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에너지였습니다.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듬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지금도 밤에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고 자는 동안 자주 깨지 않으며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호르몬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돼 있으며 당신의 몸이 아직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운이 아닙니다. 당신 몸속 깊은 세포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적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든이 넘으면 삶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 나오는 이들입니다. 아직도 매일 걷고 웃고 들어 올리고 균형을 잡고 기억하며 아침마다 가슴에 목적을 품고 눈 뜨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이 8가지 중 몇 가지라도 당신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을 조용히 거스른 사람입니다. 노화가 곧 쇠약이라는 오랜 통념을 뒤집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때로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깨어있으며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곧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근력은 다시 기를 수 있고 균형 감각은 다시 훈련할 수 있으며 기억력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은 언제든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와 닮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빌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댓글에 당신이 가장 공감한 부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나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의 그 한 문장이 어쩌면 지금 조용히 혼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제나 호기심을 품고 따뜻함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시 피어오르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